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론 9주차 강의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교재 120쪽. 지난번에 우리가 오이디푸스를 공부했는데 자크라강의 오이디푸스를 공부했죠. 자크라강의 오이디푸스는 팔루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욕망의 신입형이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라는 것은 실제 엄마가 아니라 이제 엄마로 대표되는 상징적 개념이죠. 그것이 누구이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엄마니까. 그 엄마와 합일이었는데, 그죠?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합일이었는데, 락강의 오이디푸스 오면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 처음에는 엄마는 나의 팔리스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엄마의 파리스가 되고, 그래서 합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상상계, 영상계 혹은 겨울상계 이렇게 하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상, 영상 속에 엄마와 내가 합일인. 그래서 그랬던 아이가 이제 상징계, 아버지 이름의 세계, 상징적 아버지 이름, 아버지 법, 실제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그런 기능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상징계라고 하는데, 상징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이디푸스가 통과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과되게 되면 내가 원래 팔리스가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팔리스를 갖는 존재,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존재가 됐을 때 이제 오이디푸스가 통과된다. 팔리스가 되는 존재는 내가 종속물이고 나를 키워주는 부모, 엄마의 종속물이고 거기에 기쁨 주고 그 어머니의 팔리스였는데 이제는 내가 종속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고 이제 팔리스를 갖는 내 스스로가 갖는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이제 꾸려갈 때, 독립해 갈 때 이제 바로서 오이디푸스가 통과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오이디푸스의 증례, 이제 오이디푸스가 잘 통과됐을 때는 이제 건강한 삶이 쭉 진행되고 자신의 자아 이상, 자신의 삶의 이상을 향해서 잘 사회와 어우러지고 인간관계에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데,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오이디푸스가 그 컴플렉스가 잘 정리되지 못해서 통과되지 못했을 때 어떤 증례가 발생하는지를 보자. 그게 120쪽이에요. 우선 아동의 심리적인 병리를 보자. 아동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춘기까지를 보자 이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정신병리적인 때는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병리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처음 아이의 존중과 안전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뤄지는 경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데 또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 함부로 폭력을 당했다든지 내팽개쳤다든지 먹을 걸 주지 않았다든지 뭐 함부로 다뤄지는 경우, 이 아이가 건강하기 크겠어요? 병리적인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또 불규칙성으로 취급돼. 오늘은 막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은 왜 말 안 듣냐고 뭐라고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경이 꾸준히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가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함부로 취급돼 버렸어. 그랬을 경우 아이는 자신의 꾸준한 정체성을 키워가지 못하고 이제 병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의 부재.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시키고, 말의 부재, 말의 결핍, 어떤 교감의 결핍이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그래서 아무하고도 단절됐어. 세상하고 단절됐어. 혼자 있게 돼. 아무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잖아. 언어의 존재인데, 그죠? 놀이나 유희 같은 상호 교감의 부재, 놀이나 유희.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부모와 합일이었다가 상상계, 상영 가을 연상계 합일이었다가 떨어져 나가려면 이제 놀이를 하고 유희를 하고 그러면서 차츰 떨어져 나오는 거고, 또 인간 자체가 또 놀이나 유희를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냥 먹고 살고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배웠듯이 건강하려면 유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 놀이나 유의를 잘 해야 되는데, 부재하면 그게 부재하면 정신병리가 와. 그래서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그냥 공부하라, 공부만 막 밀어붙였어. 놀이를 안 했어, 유의를 안 했어. 그럼 반드시 얘가 문제 있는 애가 돼요. 반드시 놀이를 잘 해야 돼. 놀이를 건강한 놀이가 너무 집착이 되면 이제 병적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중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놀이나 유의를 해서 상호 교감하고 그러도록 해야 된다. 약속과 신뢰의 부재. 약속을 안 지켜. 신뢰를 안 지켜. 우리 인간은 튼튼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믿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죠? 믿지 못하면 그 믿게끔 또 신뢰를 지켜야 이제 믿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신뢰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되거나 개인이 되면 병리적인 사회, 병리적인 개인이 된다. 또 경험이 부재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접촉, 세상에 대한 이해, 체험,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알바도 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 가서 또 세상 사는 것도 구경하고 학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체험, 여행도 다니고 뭐 응?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런 거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집안에서 책만 가지고 이해하면 그 상상의 세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체험해서 내 걸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의 신경증적 불안. 부모가 신경증이야, 뭐 성격 장애가 있어. 그런 증상을 아이한테도 계속 해대. 해대. 그걸 투사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이도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를, 그런 걸 다 우리는 오이디푸스가 잘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다 오이디푸스가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이들은 병리적인 상태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쪽 밑에서 보니까 아이 주체는 그가 받은 영향대로 세상에 대해 반응하고 표출한다. 자기가 받은 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아이는 사랑을 주고받을지 모르게 된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주고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는 다만 영향을 받은 부모나 어른의 방식으로 공격성을 되풀이할 뿐이다. 어른들이 야단치고 혼내고 폭력을 일으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이디푸스는
물론 만 3세, 4세부터 시작해서 대개 만 6세, 7세 요 정도 사이를 우린 만 6세, 빠른 경우 5세 사이를 이 오이디푸스를 겪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겪는 심리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겪는. 그리고 우리가 구순기, 학문 단계, 뭐 오이디푸스 단계도 옛날에 겪었지만 집중적으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위기에 처하거나 괴로워지면 우리가 퇴행하는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겪으면서 본받아야 할 통일시, 본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 아버지죠. 상상계, 낙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갈 때 아버지 이름에 상징적 아버지, 내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 그런 기능이 부재했다. 부재했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적이고 간섭하는 부모와 공격적이고 계속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는 부모하고는 반대로 완전히 한다든지.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자랐으면 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든가 정반대가 되든가 난 질색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가 너무 싫었어. 술주정뱅이만 하면 나를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게 너무 싫었어. 그리고 커서 나는 절대로 술주정뱅이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되든가 나도 모르게 술주정뱅이가 되든가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래서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오이디푸스를 통과된 휴머니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향해야 건강한데 오이디푸스를 통과한 휴머니즘의 공동체, 휴머니즘 인간의 공동체를 지향해서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간섭과 공격, 환경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사랑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방어하고 왜곡하는 생을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리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범죄. 요즘 범죄 많잖아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박사방 그렇게 자라면서 그런 영향들이 그 영향을 미쳤을 거야. 반드시. 그는 오이디푸스를 잘 통과하지 못해서 구순기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거에 후퇴해서 거기에 머물러 빠져 있는 거야. 자기밖에 세상은 내 멋대로 내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거나 학문기 인성의 공격성, 사도마소이즘, 학문기 남을 괴롭히고 남 괴롭히는 희열에 계속 남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공격받고 공격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런 것을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살거나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니까 이게 이제 폭력으로 가고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범죄 행위가 된다. 정치인들도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오이디푸스를 잘 통과했으면 남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갈 건지 그 방향을 잘 갈 때 만약에 정치인 중에 오이디푸스가 통과되지 못하는 정치인이고 어렸을 때 폭력적인 데서 폭력 당하는 그런 것만 배웠다. 그러면 그 정치 안에서도 남을 공격하고 싸우고 이거밖에 못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야. 겉으로는 뭐 판검사다 뭐 출신이다 뻔질만 양력이나 이력을 가졌어도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성은 무슨 공부 많이 했다, 박사 가졌다, 무슨 권력을 쥐었다, 돈 많다, 이런다고 인성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인성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시골에서 학교 없는 시절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 물려준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산 사람들 중에도 건강하고 인성이 좋은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공부 몰라도 인성이 아주 풍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대학 왔는데 지식이 다 많고 뭐 그런데도 인성이 모자라서 각종 범죄들이 많잖아요. 다 인성이 오이디푸스하고 연결돼 있다. 오이디푸스가 건강하게 통과되지 못한 거죠. 통과되지 못한 심한 경쟁 사회가 이런 것을 또 조장하죠. 심한 경쟁 사회는 일종의 사도마조이즘이잖아요. 내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짓밟고 이런 무의식 심리가 있는 거니까 심한 경쟁 사회는 또 이렇게 가학 피학증적인 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범죄로 연결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오이디푸스가 잘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밟는 거죠. 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때 권력은 쥔 사람 어떤 사람은 법으로 권력을 줘서 법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줘서 정치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줘서 경제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영리적으로 개인의 심리는 항상 사회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요. 개인의 심리들이 모여서 사회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개인과 사회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사회를 보면 개인을 알 수 있고 개인들을 보면 사회를 알 수 있어요. 사회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사례를 보자 이거. 121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성 간혹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이 상습적으로 맞았던 10세 된 K소년 6년간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의 성격은 난폭하고 불안하고 충동적이어서 어떤 교육도 받기 힘들었다. 게다가 어린아이 때부터 난폭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제로 행하는 부모의 성관계도 목격했다. K소년은 부모로부터 폭력과 폭력적 성관계만을 배운 것이다. 불행한 어머니는 너무도 힘들어서 K소년에게 무관심해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에 맡긴 거다. 보육원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육원에도 오게 된다 이거야. 어릴 때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낮았지만 예전에는 많았죠. 그랬다 이거.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잠자리에서 K소년은 종종 발작을 일으켰다. 잠을 자는데 발작을 해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 속에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잠자다가 자기의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꼬대나 뭐 잠투정이나 심한 잠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뭐 베개를 집어 던지고 잠자다가 죽인다 뭐 욕하고 막 잠 속에서 잠꼬대를 막 하는 거죠. 또 보육원에서는 종종 성적 장난으로 다른 아이를 놀라게 하고 폭력으로 겁을 주기도 했다.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소녀는 그를 잡으려 오는 어떤 무서운 공포에 휘달렸고 밤 되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것들이 우리 배웠죠? 다 마음속에 쌓여있죠?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받은 건 다 마음속에 쌓여있다. 쌓여있으니까 이제 잠잘 때 그런 건 나타나죠. 잠잘 때 꿈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아마도 밤이 되면 이제 부모들의 싸움이나 그런 자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그를
밤이 되면 소녀는 그를 잡으러 오는 어떤 무서운 공포에 시달렸고, 이런 무서움은 낮에 어떤 건달 같은 남자들을 보면 몰려오곤 했다. 건달 같은 남자들이 오면 아버지의 그 공격, 아버지한테 혼난 폭력 이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있어서 무서운 거죠.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의 영상이 그런 식의 판타즘, 그 판타즘, 번쩍번쩍 떠오르는 생각들, 판타즘을 불러일으킨 거다. 번쩍번쩍 불러오는 생각. 물론 자기가 아이 스스로가 나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고 무서웠던 게 그렇게 나타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번쩍번쩍 나타나는. 그 소년의 공격성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구순적, 학문적 공격성으로 퇴행한 모습을 담고 있다. 여보세요. 그것을 오이디푸스가 잘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구순 오랄 사디즘, 오랄 공격해서 날 잡아먹는다. 학문적 사도마저이죠. 남을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는 것, 근원이죠. 물론 환경 속에서 부모나 어떤 어른이나 아버지나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겠지만 그 근원에는 거기가 근원이라고 말했어. 구순기, 오라사디즘, 학문기, 사도마조이즘, 그것이 이제